배 대표님, 예, 추석 전 그렇죠. 민심도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경기도 나쁜 측면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갤럽이 9월 10에서 12일 3일간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은 20%가 20입니다. 전에 23%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3%가 갤럽 기준으로 지금 역대 최저치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리고 부정은 또 70%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0 이게 깨지면 큰일 난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깨졌죠. 이미 25% 밑으로 내려가면은 대체로 이제 레임덕이라 그럽니다. 임기 후반부에. 예. 왜냐하면 25%라는 게 여러분들 응답자 4분의 1밖에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4명이 모였는데 3명은 반대야. 아니, 예. 3명은 반대예요. 어떻게 끌어가고 그러면 국정을. 혼자서 4명 중에 1명이 뭔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못 이끌어내요. 그래서 25% 미만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면 레임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왔는데 직전 조사가 이미 23%였고 우리 시간에 얼마나 우려를 했습니까? 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대통령이 실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0%입니다. 지금 임기 들어 최저치입니다. 임기 들어. 그렇습니다. 임기 들어 총선 직후에도 한국 갤럽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내렸을 때가 몇 %였습니까? 21이었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요. 거의 강우병 사태 못지않다. 강우병 사태 때 걷잡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막 그 시위대들이 아침 이슬 노래를 부른 걸 듣고서 이 청와대 저 언덕 뒤에서 밑에 보여요, 강화문이. 아침 이슬 소리를 들었어요. 막 이러면서 MB가 이야기하던 게 기억나요? 기억나죠. 대혼란이었습니다. 명박산성, 심지어는 유모차를 끌고 나오고 대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하고 비슷한 정도의 지지율이에요. 강우병 사태. 19%, 지금은 20%. 그렇군요. 근데 이 20%라는 게 여러분 또 하나의 비밀을 가르쳤는데 이건 다른 데 가서 안 가르쳐줍니다. 갤럽은 소수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반올림을 합니다. 19.6이 나와도 얼마입니까? 2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은 따져봐야겠지만 19.6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19.6이 나와도 20으로. 갤럽은 20이에요. 19.7이 나와도 20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진장 심각하다. 거의 사실상 국정 마비 사태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일각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에이, 그따위 지지율 그 조작 아니에요? 못 믿겠어요?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초에 52%도 조작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꾸만 부정투표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 전문가니까 아니, 성적이 좋게 나와서 나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지율을 지금 초위기 체제다, 초위기 상태다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릴까요? 명절을 앞두고 명절 민심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28이에요. 20% 됩니다. 3%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은 34만입니다. 민주당은 1%라도 올라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1%씩 한 주에 1%씩 10주 동안 1%씩 올라도 10%입니다. 20주 올리면 지금 아직까지 대통령 선거가요 2년 6개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지지율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 부정평가 70%라는 거 인계점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인계점. 뭐 긍정이 20이니까 부정은 70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인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국민들이 여기 폭발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며칠 전에 10일 날 여론조사 공정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뭐 여권이 믿어온 것이라 할까 마지막 보루라 할까 TK와 70대예요. 그런데 이번에 TK도 긍정이 35 부정이 57인데 여론조사 공정에서도 10일 날 조사한 거 보니까 TK에서 긍정이 38.5 부정이 58.8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70대 긍정이 37 부정이 48입니다.
갤럽 조사. 예. 여론조사 공정에서도 70대 부정이 51.6, 긍정이 43.5. 완전히 70대에서도 뒤집혀졌고 그러니까요. 믿었던 TK마저 너마저 이렇게 지금 된 상황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TK가 왜 이랬겠습니까? TK가 원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정말 이념 따지지 말고 대통령이 국정만 생각해 달라. 그겁니다. 개혁 과제. 여기에 반국가 세력을 속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그냥 뭐 참고만 할 뿐이고 대통령은 오로지 모든 국민을 위해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뭐 교과서적인 그런 상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그걸 해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지지율이 올라가야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지금 부정평가 이후로 갤럽에서 가장 높게 나온 게 뭡니까? 의대 정원입니다. 정원 확대입니다. 이거 해결 안 할 지금 겁니까? 2%에서 8%로 17%로 18%. 이렇게 지금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해결 있죠.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정책이라는 건요, 국민들의 만족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만족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만족도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정책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국민들을 만족시키면 국민들이 와 대통령이 너무 잘한다 지지율 올라가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해피한 겁니다. 아 지지율이 50%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60%로 밀 이거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은 저는 인사입니다. 인사요. 조금만 전부 다 파격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두세 명만 파격적으로 하면 국민들이 와 소리 나옵니다. 우리 특히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좋아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 임명해 갖고는요 됩니다. 지지율 안 오릅니다. 안 오릅니다. 그거는 이 극우 보수층이나 좋아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버도 일부 극우 세력들을 보면은 그렇죠. 극우 유튜버들 보면은 거기에 영합해 갖고 뭐 김문수가 대단한 무슨 일이 나온 것처럼 막 뻥튀기를 하니까 대통령 후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회수가 네.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예. 자, 뭐 그 몇십만 가지고 뭐 나라가 좌우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 결과가 20%고요. 마지막은 뭐냐면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영진 TV는 무슨 한동훈 대표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비판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저는 한동훈 대표를 한 번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거기 국민통합특보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도 사람 없을 때 경선 그럼요. 초기에 사람 없다고 했을 때 내가 가서 국민통합특보로 이름 올려주는 사람 아니에요. 헌신해서 도왔지 않습니까? 예. 헌신해서. 그런데 제가 드리는 특보라고 해갖고 전체 10명도 안 될 때 내 이름을 그럼요. 올렸던데 그러니까요. 누구는 뭐 초청되던데. 그거 유튜버들은 불러다 뭐 관제에서 술까지 먹는다는 말이 있던데요. 고영신, 배종찬 초대하면은 해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아니 이거는 기본과 상식입니다. 아니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사이가 나쁜 게 좋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더 밀착돼서 오히려 더 끈끈하게 한동훈 대표 의견 주십시오. 의대 정원과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 한동훈 대표에게 일임을 하겠습니다.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나가서 협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망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협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국민들이나 지지층들도 원하는 것은, 다수가 원하는 것은, 지난번에 전당대회 보셨지 않습니까? 62.84%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받아서 변화를 주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는 겁니다. 네. 현직 대통령의 가장 큰 보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권 재창출이에요. 지지율 이래가지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지지율을 그러니까. 올려야 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의료 대란을 협의를 하려면은 뭐 이뇨한 최고위원이나 김민전 최고위원도 좋지만 최근에는 원희룡 전 교통부 장관을 2번이나 불러서 협의를 했다. 아니 한동훈 대표를 불러서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감정이죠. 이 한덕수 국무총리 저는 이 사람 빨리 갈아야 그나마 좀 낫다고 예. 보는 입장인데 최근에 국회에서 소리를 버럭버럭 치니까 일부 보수 언론에서 한덕수 총리 잘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렇지 않아도 이 여야 의정 협의체 이것도 어느 정도 조금 가닥이 잡혀가는 거 했더니 한덕수가 보내서 완전히 그냥 찬물을 확 찌그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견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정공이 책임이고 이 응급실 뺑뺑이 뭐 지금만 있었냐 옛날에도 있었고 그거 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다들 손 털어버렸죠. 아 저런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정부가 단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그렇게 해갖고 다 파탄 나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 앉아갖고 총리를 하고 있고 아니 왜 원희룡 전 교통부 장관을 불러서 합니까? 이 전대에서 여론과 민심이 다 드러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고 박사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적인 관계와 공적인 관계의 엄연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프레지던시입니다. 아니 뭐 누구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또 만찬도 하고 또 서로 의논도 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적인 라인이거든요. 공적인 관계는 한동훈 대표죠. 집권여당의 대표입니다. 당원들의 투표, 국민들 지지층들의 또 여론조사로 선출이 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추석 연휴에 좋은 뉴스를 전해드려야 하는데 이런 얘기를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가 저희들도 좀 안타깝고. 근데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시청자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도록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죠. 그럼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정말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고 또 한동훈 국민의힘도 성공할 것인가. 맞습니다. 지금 거의 임계점, 아주 마지노선이 무너진 그 직전에 와 있는 상황. 우리 방송은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물론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거나 또는 당당하지 못한 말을 할 우리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했을 때 잘 되기 때문에 이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이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누구도 부정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 얘기만 나올 때마다 기성전 김건희 아니까. 예, 그게 하나가 있고 우리 배 대표님은 제가 우연히 어디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혁신당이 합당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어디서 얼핏 한 것 같은 그런 제목을 봤어요.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건 아니고요. 내 제목만 봐서 내용을 보셨으면 했는데 뉴스원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한번 방송을 하면서 다음 대선에서 지금 군소정당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후보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이거는 이제 가정하는 거니까 미래를 이제 예측하는 것이 예상하는 것이니까 오세훈 시장이 만약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준석하고는 가까우니까 개혁신당하고 그렇죠. 합당을 논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한 겁니다. 그 말입니다.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은 오세훈 시장 선거 때 거기 가서 홍보본부장인가요? 그렇죠. 그걸 해가지고 아주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그 얘기군요. 난 제목만 보고 무슨 얘기인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준석과 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준석은 민주당에 잡아먹히고 싶지는 않으니까 살짝 민주당과 뭐 연대하는 것을 도모해 볼 수는 다음 대선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하람도 그렇고 약간 순천 쪽에 이 배경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걸 아마 뉴스원에서 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썸네일을 그렇게 뽑아놓은 것 같아요. 자극적으로 뽑았군요. 어떻습니까? 이제 추석 연휴 좀 긴 연휴인데 추석 연휴 이후 이게 더 걱정 아닙니까? 호재가 없는 거죠. 악재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데 정답인 줄 알면서도 정답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또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뭐 의원들 사이의 판단은 고 박사님이나 제가 하는 판단하고 전혀 이제 다른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나 지금 당 지도부가 주로 이제 한동훈 대표 가까운 그런 최고위원들과의 생각과도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텐데 거듭 저는 말씀드립니다. 정답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의대 정원 2025학년도는 못 건드려요. 하지만
2026학년도는 충분히 의료계와 협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의료 갈등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걸 경질하거나 이러면 또 모양새가 어떨지 모르니까 정용 장관이나 박명수 장관도 자진 사퇴의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년에 유급한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 이 처벌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면 전공의의 처벌과 또 지금 수사도 오고 있다. 그렇죠. 유급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계절학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탕평책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통해서 탕평책을 내놓아야 그렇죠. 한다. 결단을 내놓으면 의료계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학부모들이 이번엔 들고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제 왜 이래? 의료계 입시 안 할 거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명분을 갖추기 위한 탕평책을 제시하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위대한 승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지면서 이기는 정치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유 극강. 맞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것을 그럼요. 이기는 게 노자가 얘기한 게 그럼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정치의 노자입니다. 핵심은 이유 극강이다. 노자입니다. 맹자는 무항산, 무항심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했고 이러면은 한동훈 대표의 입지도 좀 만들어주면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님께서 그런 결단에 큰 정치를 하시니까 정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그럴 줄 알았다.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은요.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결단을 내리는 순간 25%로 올라가고 또 한 번의 다른 결단을 한 번 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단을 내리면요. 저는 32%까지 10월 달에는 바로 올라갈 수도 있다. 얼마든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탕평책이 나오기를 그럼요. 기대를 아니 해보겠습니다. 10월 달에 재보궐선거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강화군수 선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빨리 경쟁력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선 후보 시절에 고영진 박사께서도 도와주셨고 그런 또 유연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갇혀버린 것 같아요. 뭐 김건희 여사가 됐든 아니면 주변에 친윤 의원들이 됐든 아니면 너무나 이 극심한 좀 유튜브의 내용이 됐든 일부 유튜브의 내용이 됐든 그런 영향을 받았겠지만 또 한번 국민들을 생각하면 반환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려 지금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승리하는 대통령, 성공하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는 대통령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